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진도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 파트는 제일 안 와요. 첫 시간 오지 말고 마지막 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그냥 설렁설렁 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임대차하고 특별법 하면 끝납니다. 자, 문제집. 자, 286. 몇 페이지? 286. 뭐 공부합니까?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가 여러분 여기 요 임대차가 두세 문제 나옵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287페이지가 임대차고, 자, 그리고 요 이학집은 임대차가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20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06페이지를 펴요. 첫 번째, 임대차가 나오면 성립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성립 요건. 뭘 알아야 된다? 성립 요건. 뭘 알아야 돼요? 자, 뜻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 자, 그러면 7번 봐요. 자, 임대차는 사용 수익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물을 요놈은 차임이 차임. 그래서 사용 수익입니다. 이전 아니에요. 사용 수익할 것을.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임대차 성립 요소는 차입니다. 보증금은 종된 거다. 주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차 할 수 있는 거는 동산되고 토지건물 부동산되고 권리는 안 된다. 그 건물 중에서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로 가고 상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라는 요 특별법으로 갑니다. 특별법. 역시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채권입니다. 여기 뜻이에요. 임대차는 합의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 권리가 약하다.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임차권을 대항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임차권에 등기해라. 두 번째는 토지를 임대차했을 때는 요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건물만 보존해도 대항력이 있다. 주택 상가는 주택은 주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고 상가는 상사 갖추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안 주면 등기 명령해도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대항력. 이게 특별법입니다. 이거 3번, 4번은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거야. 주택 상가. 1, 2는 민법상 임대차에서 인정하고. 자, 여기까지 종속기간 볼까요? 20년 넘지 못한다가 위헌받아서 최단은 규정도 없어.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주인은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입니다. 동사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효력부터가 이제 나오는데 효력은 수선 의무, 비용 상한 처분권, 지상물 매수 처분권, 부속물 매수 처분권, 양도전대. 양도전대. 요거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고 수선 유지 의무, 비용 상한,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임차권 양도전대. 그 지금 중요한 타이틀을 제가 읽은 거예요.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오니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자, 28번 봐요. 틀린 거. 자, 1번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죠.
임차인은 학원 사용한 데서 이렇게 뭐 칠판 달아주고 하나? 안 한다는 거야. 그게 1번이야. 2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상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물건 취득하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3번. 임대인이 안전배려 도난보호 의무 안 해줍니다. 적어요. 3번에 숙박계약은 인정합니다. 무슨 계약은 인정한다? 숙박은 인정하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인정 안 해요. 4번 이기연체 해지한다. 자, 그러면 그 2기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민법도 몇 기 연체하면 해지권이 생긴다. 차임연체액이 2기, 주택도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5번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도난 방지하고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에 숙박도 임대차입니다. 거기에 있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주인이 도둑 잡아주고 안 해준단 말이야. 그게 3번이에요. 자, 31번. 자, 틀린 겁니다. 1번 해봐요. 수선 의무 면제 줄 거예요. 수선 의무는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하는데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자, 7번 봐요. 요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세 가지를 외우려 했죠.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세 가지가 뭐예요? 수비양이죠. 수비양. 이 수선 의무하고 B가 요거예요. 비용상한 청구도 임의규정입니다. 양이 뭐예요? 양도전대. 요거도 임차인 임차권을 타인에게 이전이나 전대해 주는 거. 요것도 임의규정. 수비양 해야 된다. 2번. 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 포기. 이거는 뭐 포기한다는 거야? 비용이야, 부속물이야, 지상물이야. 2번에 우측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지상물이야, 부속물이야, 비용이야. 지상물이잖아. 이거 강행규정이잖아. 그럼 무효지? 그 말입니다. 그 지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인데 포기한다는 특이하게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3번. 차임은 매월 말, 매년 말 수약기가 있다면 수약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게 조문은 그래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 차임은 월세 아이가 월세는 후불입니다. 법에는. 근데 혹시나 차임 지급 시기가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 후불. 매월 말이 후불이잖아. 요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임의규정이야. 그 차임 지급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초로 할 수 있어. 선불로. 4번. 비용 청구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뒤야. 좀 이따 다시 보시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5번은 사용 수익은 했지만 실질적 이득이 없다 줄 거 마지막에. 그러면 차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자, 계약이 끝났어요. 봐요. 계약이 끝나고 그거 보면 점유했지? 그 다음 줄에 사용 수익 안 했잖아. 그 이득이 없잖아. 그러면 차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넘어가요. 근행이 뭔가 하면 이런 거 해봐요. 기간이 끝나고 그 원래 임차인은 다른 이제 이사 가서 같이 항사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말합니다. 지금 5번이. 자, 넘겨요. 자, 35번. 옳은 거. 1번. 임차인이 통상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아요? 수선 의무는 무슨 규정이야? 임의규정이니까 효력이 있다가 돼야 되잖아.
원래 그러면 수선 유지는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하는 거야. 근데 특약으로 면제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2번 비용은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부터 6일 내에 아까 나왔다. 아까는 뭐 지출한 날부터 나왔잖아. 여기 답이고 3번 걸쳐 있다 줄 거. 그럼 이런 지상물 매수에서 전부 안 됩니다. 걸쳐 있으면 전부는 안 된다. 4번 필요비는 여러분 종료한 때가 아니고 적시입니다. 유익비가 종료한 때야. 5번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지. 여러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있다 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책임져야 됩니다. 뒤에. 자,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자, 이제 36번. 자, 36번 문제 봐요. 건물을 임차하면서 줄 거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요거는 유예라고 적어 임의규정. 그런데 자, 특약과 종료 시에 원상복구 반환도 줄 거. 요것도 유예입니다. 일단은 앞에는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고 수선. 자, 원상복구 반환은 뭐다? 그거는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란 거야. 다시 뭐라고?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수선 의무도 이미, 비용도 뭐 이미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인 줄 것이고 유익비 줄 거, 그 옆에 부속물인 성강기 줄 거. 그러면 유익비는 아까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없어. 왜? 포기했으니까. 근데 부속물인 성강기는 강행 규정이란 말이야. 여기 부속물 매수란 말이야. 성강기는 뭐라고? 부속물 매수. 이거는 포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노?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강기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강기가 뭐라고? 부속물은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의 동의를 받든지 매수해야 돼. 그래서 성이 나왔잖아. 부동매. 자, 그런데 갑이 연체했네 줄 거. 그러면 여러분 지상물 안 됩니다. 부속물도 안 돼. 비용은 돼. 연체해도. 다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비용은 받는다. 필요비 유익비는. 근데 지상물 매수나 부속 매수는 없다. 중요합니다. 다시 차임을 연체하면 비용은 받는 거예요. 비용은. 근데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 해설되면 끝나. 자, 기억. 자, 기억에서 또 판례가 수선 의무를 면제했지? 그거는 소규모지. 대규모 수선은 다시 임대인이 해야 돼. 그게 기억이야. 자, 기억에서 대규모 수선, 대수선 줄 거요. 부담하지 않는다면 틀리는 거야.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소규모로 해도 대규모로 면제해도 해야 된다. 니은 원상복구는 강해복구 위반 아니래도 임의규정 유효가 된다 해도 그래서 비용상한증서 없다. 다 반대가 돼야 돼. 니은은 다 반대. 이거 자, 기간이 끝나면 건물 반환할 때는 자, 뭐 나머지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서 이거 뺀 나머지를 동시 정답. 리얼 성각이 동의 얻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아까 뭐 때문에 안 돼? 차임 연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차임 연체 빠지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답은 D급 빼고 다 틀렸다. 그래서 36번이 이해되면 임대차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문제가 이해 안 되면 그만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아직도
더 공부해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38번은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민법상 각종 비용이야. 그러면 비용은 자, 또 질문해 볼까? 여러분 비용 상한 청구권은 어디에 있노? 질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요놈 요 비용 여기 있잖아. 비용. 요 비용 상한 청구는 지금 임대차에 있다. 교환 매매. 자, 여기 이제 계약이잖아. 물건 가면 뭐가 있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빼고 저당권.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비용 상한 청구는 임대차에는 있습니다. 그 지금 배우고 있잖아. 필요비 유익비. 교환에는 없어요. 매매에 있을까 없을까?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교환에. 매매 파트에 공부를 해보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이라는 글자가 있나 없나? 뭐 괜찮다. 60일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 얘기는. 그러면 비용은 어떨 때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고? 그거는 임대차 이야기다. 맞다. 그러면 비용은 어떨 때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노? 그 원리를 모르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비용은 남의 것을 내가 사용했을 때 생길 때 발생합니다. 남의 길해야 돼. 내 게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소유권에는 비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 거잖아. 얘는 없어. 전문 보라 해도 집에 가서. 매매는 자기 거 팔는 거잖아. 그 매매에는 비용이 없어야 되지. 근데 환매 때문에 나옵니다. 환매가 뭐고? 팔면서 다시 사는 동안에는 그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비용이 나오는 거야. 다시 비용은 남의 것을 내가 쓸 때, 사용할 때 나온다. 그럼 점유권에는 비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점유권에는 어디 비용 나오노? 네, 점유자 회복자에 있잖아. 그 점유자가 자기가 아니잖아. 근원 없이 점유하고 있잖아. 그 회복자가 오리. 갑의 오리인데 을이 근원 없이 점유하고 있잖아. 을이. 남의 거 점유하고 있잖아. 자, 지상권의 비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야기 다 했다. 남의 것을 사용할 때 나온다고 했는데 지상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대답 못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60일 플러스 365일이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남의 거. 이해돼요? 지역권 나오나 안 나오나? 지역권은 점유 수반 안 한다. 미친다 미쳐. 남의 것을 사용할 때 했대나. 지역권은 점유 안 하잖아. 괜찮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여러분 팍팍 머리에 꽂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베이스 깐 거야 막. 장독에 물을 부으면 지금까지는 술술 빠졌어. 그것도 술술 강하게. 이제 부으면 조금씩 차요. 다져져 갖고 이제 하도 이게 이제 돌이 다져져 갖고 이제 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쌓이게 돼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냥 빠진다 생각하고 안 합니다. 지금부터 쌓일 쯤 돼 해야 되는데 고마 에이 끝났다. 뭐 오래 되겠나 이런 거예요. 그게 곧 페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전세권 비용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나무 이거잖아. 빌리 쓰고 있잖아. 유치권 비용 나오나 안 나오나? 돈 받기 해서 수리하고 나서 건물 사용하다 보면 뭐 거기 또 돈 더 가잖아. 필요비. 그 유치권자가 비용 상한증은 있단 말이야. 저당권은 점유 안 하지? 안 나와야 되는데 제3취득자 뭐라고? 제3취득자가 누구고? 요거 무슨 말이고 요거?
제3취득자가 누구고? 아무것도 안 된다. 괜찮다. 저당이 있고 난 이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잖아. 다시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저당이 돼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후순위로 샀다, 세 들어갔다. 그 자가 누구라고? 제3취득자입니다. 몇 점 잤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큰일 나면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공부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마지막 가면 갈수록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자기 공부한다고 수업을 등한시하면 아직 시험 60일 남았으니까 혼자 공부하면 느는 게 없어요. 있긴 있지만 미미합니다. 근데 기분은 좋아. 왜 혼원줄까? 그 너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혼자 열심히 하지 말아요. 하긴 하는데 쓰러지면 큰일 난다. 맞죠? 아니 지금 병원 간다 해봐요. 공부되나? 그래서 다시 제3취득자 때문에 뭐가 나와? 비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요약집 어디 적어놨는가 하면 비용을 제가 전세권에 적어놨나? 비용을 전세권에 다 적어놨을 거예요. 전세권 파트에. 자, 143페이지 봐요. 143에. 맨 위에 박스 보여요? 요약집에서 143에 박스. 자, 점유자, 회복자 있죠? 전세권 있지? 저당권 있지? 임대차. 그럼 7번 봐요. 이 많은 곳에서 비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봐요. 이제 7번. 임대차에서 비용이 중요하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안 해도 돼. 점유자, 회복자 중요하고 지상권 안 해도 돼. 전세권 중요하고 유치권도 안 해도 돼. 그냥 있다는 걸 말면 돼. 그리고 저당권의 제3취득자 여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비용이 중요한 거는 뭐라고? 임대차, 점유자, 회복자, 전세권, 제3취득자, 저당권의 제3취득자. 왜 중요한 거 하면 7번 봐요. 첫 번째, 요 임대차는 봐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 필요비,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뭐라고 아까? 적시. 지출 후 바로가 적시야. 유익비는 종료야. 그리고 임대인이 발행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돼. 여러분 이사 가고 나서 필요비는 적시고 유익비는 종료 시에 행사해야 되는데 안 했다. 6개월 지나면 끝이야. 거기 임대차에 나오는 비용이야. 두 번째, 점유자, 회복자는 자, 요약집 보고 있어요? 언제 합니까?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시기가. 그리고 더 공부하면 선의의 점자가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못 받아. 그건 점유자, 회복자 이야기야. 또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익비만큼 상환 기간 허용할 수 있는 거야. 법원에 판사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기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점유자, 회복자야.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왜 중요하느냐? 요놈은 필요비는 없어. 유익비만 있어. 그래서 전유성에 오는 거야. 전세권의 비용은 뭐만 있어? 유익비. 그리고 아까 소멸 통과하면 6개월이잖아. 거기 전유성이었잖아. 필요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하나 더. 저당권에서 요 제3취득자는 왜 중요하느냐? 요 놈은 법원에 가서 먼저 받아. 거기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이야. 다시 저당권이 이제 경매가 되면 이 제3취득자는 어디 가서 받아간다고? 경락 대금에 대해서 거기 비용 우선 상환 청구라는 거야. 타이틀이. 그래서 요 놈이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르대도. 그거 적혀 있습니까 이제? 그걸 딱 이해해야 돼. 봐요. 저당권은 제3취득자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상환기한 이런 게 안 돼. 법원에 가서 받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여러분
제3취득자 비용 우선 상환 청구는 여러분 자 우리가 주택상가에서 최우선 변제 들어봤어요? 고놈과 같은 순서야. 같은 순위야. 거의 0순위에 받아. 자 여러분 경매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그 피로 경비야. 뭐 했습니까?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뭐 그 경비가 1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최우선하고 요놈이야. 비용 우선 상환 청구이 2순위로 빠져나가. 그리고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야. 그 정도로 요거는 0순위예요. 0순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줬다. 뭐 여러분이 이제 받아 먹고 안 받아 먹고는 뭐 오바이트 해도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비용을 적어 놓은 게 38번이야. 그 지금 설명한 게 아까 143이었나? 그게 이해되면 여러분 끝난 거야.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올해 합격이야. 자 38번 전세권 나오잖아. 전세권은 뭐라고?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돼? 유익비 고려되어 있잖아. 1번이. 예, 2번 유치권자는 다 됩니다. 3번 자 3번이 왜 틀리는가 하면 여러분 임대차에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는 토지 빌려도 되고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다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뿐만 아니고 토지 빌려도 되는데도 그게 틀린 거야. 마지막에 뭐가 틀렸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하나다가 틀릴 때. 자 4번 환매가 어디 나오노? 이게 매매에 나온다 했잖아. 읽어보면 되고 5번 이 점유자가 소유자가 뭐야? 소유자가 회복자잖아. 이게 점유자 회복자 문제야. 반환할 때 선의점자를 과실을 취득하면 동산비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했잖아. 그건 점유자 회복자 이야기야. 5번은. 그래서 꼭 좀 이 비용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면 좋다. 그 다음 39번에서 42번까지 이게 뭐다? 부속물입니다. 자 부속물은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집이. 다시 가면 200 아니요? 206페이지요 9페이지요 210 부속물 지금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 이겁니다. 요 놈은 지상물이고 자 부속물 합니다. 요거 자 이 부속물은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돼야 돼. 뭐라고? 건물. 토지에는 지상물이야.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는 건물을 빌려야 돼. 그럼 우리 학원 보자. 내가 이 상가 건물 빌렸잖아. 내가 임차인이잖아. 그럼 창고 지었다. 그게 뭐야? 부속물이야. 내가 토지 빌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가 돼야 된대도. 건물은 뭐라고? 부속물. 토지는 지상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아까 비용은 둘 다. 토지든 건물이든 다 돼. 비용 상한은 뭐라고? 토지 빌리든 건물 빌리든 다 된대도.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야 돼. 여기 현존해야 돼. 그리고 부속물은 뭐가 돼야 돼? 독립이 돼야 돼. 만일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일부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뭐가 되면 안 된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나 일부가 되면 그럼 비용으로 가버리지. 뭐가 아니다? 부속물이 아니야. 자 그리고 이 부속물만큼은 조건이 뭐야? 부동매 들어봤어요? 창고 지을 때 주인 동의받고 지어야 돼. 성인. 아까 성인 나왔잖아 문제에서. 그냥 혼자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주인으로부터 사야 돼. 그러면 끝나고 팔고 나오는 거야. 이 매수 청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야. 건물만. 주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부동매 외워야 돼. 지상물은 토지 빌리면 위에 있는 게 지상물이잖아. 동의받고 지상물 건축해야 돼? 안 해야 된대도. 부속물만 부동매야. 비용도 필요비 유익비 동의받아야 돼? 아니래도. 자, 요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수비약만 임의 규정. 이거 다 강행이잖아. 아까도 했지? 요 임차인이 잘못하면 요거 인정해 안 해? 부속물. 임차인 차임 면책 안 한대잖아. 요 부속물 매수 가지고 유치권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 가지고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아버린다. 권리금, 보증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안 된다 했잖아. 부속물은 지상물이 별로 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는. 그리고 칠판 청구권 앞에 뭐가 붙어 있노? 요거 무슨 권? 형성권. 매수 말고 뭐가 있노 더? 오, 정감, 소멸, 유리분, 분할, 매수 이 5개 아이가. 요거. 아, 일시 사용은 인정 안 합니다. 일시 사용이 뭐야? 뭐 휴가 기간도 가지는 거 인정 안 해요. 여기 부속물이에요. 제가 설명한 거 요 정도만 기억돼 있으면 막 무조건 막 하면 합격이다. 언제 언제 이해되나? 지금부터는 쌓이니까 조금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많이 하려지 말고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되는 사람은 한 문제 정도만 내가 이해하고 가고, 아니 더 얻으면 되지 앞으로. 아, 그거 맞네. 그래,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좀 더 이제 숙지하시고, 그러면 10월 27일쯤 되면 비슷해집니다, 실력이. 진짜 농담 아니래도, 그때 이제 28일 날 신이 도왔느냐, 아니면 뭐, 딱 찍어서 맞추고 안 맞추고, 그건 또 운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운칠 실삼이야. 운칠. 운이 뭐라고? 운이 7이라도, 실력이 3이라도, 실력이 3이에요, 3, 실력이. 운이 7이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여러분. 그래, 그날, 작년 말고 그 전에는, 내가 영남 이공단대, 영남 이공대 갑시다 하니까, 장례식장을 태기씨가 데리고 가더라대. 합격했는데, 그분도. 그분 작년 합격, 아니, 그 작년에 합격생인데. 그래서 합격했는지, 아, 이거 공부 잘했지만, 그것도 부랴부랴 또 다시 막, 어디 어디에 하고 막 또 찾아가고 했다대. 그 목적지도 잘 알아놔야 된다. 특히, 지금부터는 모든 생각을 시험에 집중해야 돼. 내가 시험 당일 일어났다. 여러분, 2교시부터는 안 해도 돼. 2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까지 30분, 1시간,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야지. 가면, 몇 시에 도착? 자리에 앉았다. 감독관 들어온다. 9시 30분, 9시까지 입실이고 9시 30분 지잖아. 그럼 25분 더 들어와 있단 말이야, 간다고. 화장실을 언제 갔고? 생각해보고.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는 화장실 가면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또 마지막에 또 가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때 가도 되고, 그 좀 지나고 시험 시작되면 가도 돼, 그냥. 아, 갔다 옵니다 하면 둘이 가면 돼, 가지. 감독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전절절이 딱 고민해서 하는 거야. 그럼 또 책상 가서 좀 적을까 어쩌고 가서 싹 적고 아, 이거 적었는데 여러분 이거 이야기 누가 해주더라? 들었지? 너도 책상을 통으로 옮기다가 다른 수강생 이야기했다대. 그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좀 사람들 눈치 좀 살피고 좀 사게 해갖고 해야지. 그 또라이 아니냐고. 이야기 해주자. 그래요. 적는다. 그래도 너무 그런 말 젊은 애들은 싫어합니다. 딱 젊은 애들은 정확하지 않으면 공무원도 그렇잖아. 젊은 사람들은 FM대로 하잖아. 그거와 비슷한 이 뭐라노.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너 뭐 너도 학교하고 나도 저 사람도 학교하면 되는데 뭐 절대평가다 이런 생각하면 편안한데. 그러면 뭐 다 올드 뭐 투게더 다 좋은 거 아이가 위아더 월드. 근데 좀 나는 쇠가 빠지고 공부했는데 너는 뭐 하는 뭐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한 불타는 뭐 애국심 내지는 뭐 이거 이런 거. 예, 예. 진짜 나도
들었다, 소음 생긴 장면. 그 같이 들었지? 예. 그 이야기했나? 예. 와, 웃기다, 그. 참. 그게 현실인 거. 자, 그럼 그렇고. 자, 이게 부속물입니다, 이거. 자, 교재 39번 봐요. 1번, 일시 사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형성권 맞네? 3번, 동의 매수. 동의 매수 찾으세요? 부동매. 4번, 임차인 특수 목적 줄 거예요. 그 임차인 특수 목적은 옆에 3개 적습니다. 부속물 X, 지상물 X, 비용 X. 특수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험 못 받아요. 거기 이제 특수 목적을 뭐 임차인의 주관적 영업사익과 같은 말 7번 이거 임차인이 말하고 주관적 영업사익 같은 말입니다. 이거 있네. 주관적 영업사익은 비용은 유익비용 아니다 돼 있잖아. 같은 말이야. 특수 목적. 자, 5번 독립돼야 되고 구성 부분은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특수 목적은 대상이 안 됩니다. 4번이 답이고. 자, 한잔 넘겨봐요. 42번. 유익비는 종료. 부속물도 종료입니다. 필요비는 적시. 자, 2번. 자,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되면 부속물이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안 된대. 부속물은 독립이 있어야 돼. 그게 비용과 차이야. 다시 부속물은 뭐라고? 독립성. 3번. 자, 배제 당사자 약정. 무효제? 강행규정. 부속물은 강행규정.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 틀렸다. 일체사용 인정하지 않는다. 자, 유익비는 임대인 발한 6개월을 했잖아. 1년 아니고. 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42에서 45까지가 지상물입니다. 자, 지상물은 여기 있어요. 209페이지 적고 요약집은. 자, 요겁니다. 7번 봐요. 지상물 매수. 자, 먼저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가집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보자. 임대인도 토지를 빌려준 임대인, 주인도 지상물 매수청권 가져요? 안 가집니다. 임차인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여기 임대차가 아니고 토지 빌려 쓰는 게 대표 선수가 지상권입니다. 전세권이야. 그러면 주인이 지상권 설정자가 이자가 지상권자야. 지상권 이야기입니다. 여기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야. 그러면 그 논리 들어가면 세입자만 지상물 가져야 돼. 주인은 못 갖고.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주인도 갖는다. 공부량이 좀 작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아직 이해 안 되면. 주인도 가져. 근데 임대차는 임대인은 못 가져. 그게 차이다. 그 다음에 부속물도 아까 마찬가지야. 그럼 부속물은 건물이잖아.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겠노? 전세권에 나와. 지상권에 안 나와. 토지만 빌리니까. 전세권에도 마찬가지야. 설정자가 주인이고 전세권자 똑같아. 전세권자나 임차인 똑같아.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가진다 해도 전세권은. 임대차는 주인 돼 안 돼? 둘 다 안 돼. 주인은.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좀 그거는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요거는 봐요. 임차인이 가질 때는 요럴 때 가져. 기간이 끝나고 현존할 때 이해가 돼요? 자, 먼저 바로 지상물 매수를 들이대면 안 돼. 이거는 계약 연장을 청구하고 거절당 오케이 하면 그대로 연장되는 거야. 그대로 또 다시 연장. 거절당하면 매수야. 순서가 요로 돼. 발이 들이대는 게 아니라도 김헌국이가 바로 들이대지. 이 지상 매수는 바로 들이대면 안 돼.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찬물도 아래 위에 있다고 똑같은 거야. 요 순서가 돼야 돼. 1, 2, 3 해놨잖아. 그런데 요 주인이 뭐 해버리면 해지 통고를 해버리면 요거는 거절까지 보는 거야. 요까지 왔다 보는 거야. 요까지 바로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요 임차인이 가지는 게 지상권자가 가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설정자는 어떨 때 가지는 거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봐요. 꼭 여러분 기간이 끝나면 요 세입자는 둘 중에 하나야. 원상 회복해서 돌려줄지 아니면 요 갱신 요구해가지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고 나갈지. 그거는 누구 마음이야? 세입자 마음이야. 그럼 세입자는 봐요. 요렇게 갱신하기 싫으면 뭐 해야 돼? 철거하고 나가야 돼. 근데 철거하기 싫으니까 요 방법을 이제 사용해 보겠지. 그러다가는 큰 코 다쳐. 왜?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알았다 해버리면 연장으로 가는 거야. 그 세입자 의도대로 됐나 안 됐나? 괜히 철거 안 하려고 원상 회복 안 하려고 꼼수 쓰다가 더 피박 맞습니다. 그럼 요놈이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기로 있는 거야. 나 더 해야 돼. 그럼 원래는 요 매수보다는 여기 목적이야. 연장이 목적인데 거절당하니까 이제 안 되잖아. 그러면 요거 팔고 가는 거야, 주인에게. 거기 요 법리고. 자, 두 번째. 기간 끝나면 요놈이 원상 복구하고 넘겨줘야 돼. 그럴 때 주인이 야, 복구하지 마라. 내 돈 줄 거니까. 어차피 나도 만약에 광고탑을 했다, 요놈이. 토지 위에 건물 했다. 나도 건물 필요하니까 내가 살게 그냥. 그러면서 요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때는 여기 임대는 안 되고 아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요 물건을 가져놓으면 돼. 근데 채권을 오게 되면 임대인이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거야. 논리는. 다 모르도 돼.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둘 다. 지상물이든 무상물 안 되고 물건은 된다. 끝. 괜히 이야기했네. 그거는 몰라도 돼. 그러면 요것만 해도 충실해야 됩니다. 자, 문제 44번. 자, 지상물 매수다. 옳은 거 1번. 동의하면 틀리잖아. 이거는 부속물이라도 지상물은 동의받고 매수 이게 아니라도 부속물이 부동매야. 1번 틀렸다. 2번. 자, 그 임차인이 지상물을 이전하면 못합니다. 자기가 아니잖아. 그 이전하면 안 되지만 건저당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 건저당 설정한 거는 이제 주인이 임차인이라는 세입자가 건물 주인이잖아. 건물만 자기 거잖아. 그걸 은행에 뭐 했을 때 잡혔을 때는 행사할 수 있지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임차인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상물이.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 3번 걸쳐 나온다. 아까도 나왔잖아. 전체 안 된다. 끝. 걸쳐 우측에 그 밑에 전체 있잖아. 자, 4번에 매수 가격은 여러분 이게 아니야. 시가입니다. 자, 행사 당시 시까지 뭐 돈 빼고 이게 아니야. 5번에 임차인 매수권과 유효하려면 또 상당 이 매수권은 무슨 권이야? 행사권이잖아. 행사권이 무슨 말이고?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틀렸다 5번. 자, 넘깁니다. 45번. 자, 갑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 지었어요. 기간이 끝나자 을이란 주인이 갑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1번 포기 특약은 무효다. 강행규정. 2번 채무 불행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3번 매수증가 하더라도 사용 수익했다면 임료는 부당이득으로 발행해야 된다. 차임 상당 금액. 4번 확정이 돼도 배소가 철거저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입니다. 다시 패소 확정 판결 받아도 철거가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지상을 매수 있다. 찾았어요? 없다가 틀렸다. 답이다. 5번 건저당에 대해서도 행사한다. 그런데 아까 소유권을 넘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칠판 적어요, 여러분. 이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지상물, 부속물을 한번 적어 보겠어요. 자, 여기 없나? 자, 비용 상한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가 뭐가 다른지. 자, 첫 번째, 비용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다 돼. 토지를 빌렸다 건물 다 돼. 근데 부속물은 뭐만 돼? 건물만. 지상물은 토지만. 아시겠어요 이제? 다시, 비용은 토지 빌리든 건물 빌리든 다 돼.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지 토지 임차인은 안 돼. 그거 또 기억하고. 이거는 이제 알겠지. 뭐가 임의 규정이고? 비용만 임의, 부속물 지상물은 강행. 아직 이 임의 강행 모르는 분은 오늘부터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자, 이 비용은 안 주면 유치권 돼, 안 돼? 비용은 원래 유치권 되는 거야. 근데 뭐 하면 원상복구 약정하면 안 되지. 특이한 게 임익이니까. 원래 비용 가지고는 돼. 다 얻을 때 안 돼. 원상복구. 원상복구 약정하면 비용 상한증 복이잖아. 그때는 유치권이 안 되지만 일단 된다. 근데 부속물 지상물은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자, 비용은 채무 불행한다. 임차인이. 뭐라고? 이게 뭐야? 차임 안 준 거잖아. 그래도 비용을 행사할 수 이때 해서 아까 없다 해서. 여러분 부른 대로 적을게 그냥. 있어? 부속물은? 없어. 지상물은? 없다 했잖아. 비용은 차임을 안 줘도 비용은 받을 수 있어. 근데 부속물과 지상물은 뭐라고? 잘못하면 안 돼. 인정 안 한다 해도. 하나만 더. 자, 이 부속물은 아까 독립이 있어야 된다 했지? 자, 지상물도 당연히 독립이 있는 거야. 근데 뭐는? 비용은 구성 부분이나 일부가 돼야 되는데도 독립이 있는 게 아니야.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는 뭐라고? 그 건물이든 토지든 일부가 되는 거야. 자, 토지를 빌리고 도로를 깔았다. 세멘트 포장했다. 일부잖아. 요리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비용, 부속물, 지상물. 자, 비용은 뭐가 있어?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점이 반환받은 날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몇 월래? 6월이야. 여기 최종이야. 근데 부속물은 언제? 종료. 지상물도 만료 종료입니다. 시기가 달라. 필요비는 적시야 원래. 유익비는 종료고. 마지막 노선은 6월이야 6월. 자, 일시사용. 요거는 일시사용 돼. 둘 다 안 돼. 일시사용. 무슨 사용? 일시사용. 자, 하나만 더. 주인의 동의 매수. 동의나 매수는 어디에만 나와? 부속물. 요 뒤에 나와 안 나와? 아니야. 부동매. 이 부속물 매수만, 이 부속물입니다. 이게 지상물이고 비용이야. 부속물 매수만 동의받고 매수해야 돼. 이게 부동매야, 부동매. 요 정도 구별하면 뭐 단단하다. 꼭 좀 잡아가지고 요걸 먼저 해야 집에 가서 이제 수고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양도전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47에서 문제가 끝까지가 양도전대야. 문제 47에서 몇 번까지? 끝까지가 무슨 문제다? 양도전대.
여러분 임차권 양도 전대는 몇 페이지 나온다고요? 요약집은 213 적어요. 3 그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칠판 봐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꼭 정리해서. 자, 요놈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는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거고, 전대는 있으면서 다시 세를 준다는 거야. 양도 전대 차이는 양도하게 되면 요놈은 벗어나고 돼지꼬리표, 전대는 그대로 있는 거야. 요 차이입니다. 그 말고는 똑같아. 그 주인 동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을병은, 갑병은, 원래 갑을은 요 세 개, 동의받은 경우 요 두 놈은 을병은, 갑병은, 갑을은 어떻게 할 거죠? 이거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6개 나오니까 뭐 돌아버려. 근데 두세 번 하다 보면 그냥 답은 또 손 들고 있어요. 자, 먼저 칠판 봐요. 동의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아도 을과 병 요 자체는 뭐? 유효. 단 을은 이 병은 대항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을이 동의받아줄 의무를 부담해. 요놈이 주인 동의받아줘야지. 요놈이 받으러 왜 주인 얼굴도 모르겠는데 요놈은. 그런데 동의 안 받았지. 그럼 원래 주인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해줬잖아. 을이 점유해야 돼, 병이 점유해야 돼? 을이 해야지. 병이 하는 것은 원래 주인 입장에서는 불법이에요. 불법 점유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는데 반환은 되지만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거 중요하다. 왜? 차임 받잖아. 해지 전에는 차임을 갑이 을에 받기 때문에 손배가 안 돼. 그리고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양도전대는 주인에 대한 배신이야. 그래서 원래 주인 갑이 무단 양도전대 시 요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 갑이 원래 주인이. 그리고 을과 병이 보면 부부끼리는 동의 안 받고 뭐해도 양도전대에도 해지권이 안 생긴다 했지. 그 판례 하나 있잖아. 그 다음에 동의 받았어. 그러면 이 두 명의 매정 결정됩니다. 자, 병이 갑에게 차임 지급하면 을에게는 대항합니다. 동의 받으면 요놈에게 주면 돼. 원래 주인에게. 기간이 끝나도 요놈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면 돼. 그럼 요놈에게 대항할 수 있어. 반대로 그러면 병이 을에게 차임을 줬다. 그래도 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 요거 병이 누구한테 돈 주면 끝나? 갑에게. 나중에 목적물 반환도 갑에게. 원래 주인에게. 자,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이 동의했다 해가지고 이 갑하고 병의 요 두 명 직접 임대차가 돼? 안 돼. 그래서 병은 요놈은 갑에게 뭐는 없고 뭐는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의받고 들어가면 요 두 명이 합의로 종료해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면 안 되고, 동의받고 들어가게 되면 갑은 통지도 병에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을이 채무 불행했을 때는 병에게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일단 통지를 누구까지 해라? 병까지도 해라. 근데 을이 잘못하면 통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동의받고 가면 을이 했던 지상물이나 부속물을 병도 할 수 있다. 찾았어요? 이때는 동의받아야 돼. 동의 안 받고 들어가면 안 돼, 요놈은. 그리고 마지막, 원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리고 병이 잘못해도 을이 책임져야 돼. 요거야. 을도 책임진다. 간단해, 이거 그냥.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47번 동의받았나 안 받았나? 1번 갑은 해지할 수 있고, 2번 안 받아도 그 두 명끼리는 유효. 3번이 답이야. 병 불법 주면 손배는 안 된다 했잖아. 반환 청구를 하지만
4번 의무부담하고. 을이 5번 이해하지 않으면 병은 을의 과실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 청구할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동의받지 않았다 50번. 옳은 겁니다. 동의 없잖아. 갑을 병은 똑같아. 원래 주인이 갑, 을이 임차인, 병이 전차인. 1번 전대차는 유효. 전대차는 뭐라고? 유효잖아. 그럼 1번 맞나 틀리나? 틀려요? 자, 2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할 때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동의 없을 때는 할 필요 없잖아. 동의 있을 때 한다 했잖아. 아까. 3번 불법 점유로 손배 청구할 수 없다 했죠? 또 답이잖아 봐. 4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동의 안 받은 게 갑에게 줄 이유도 없는 거야. 틀렸고. 그리고 동의 받는지 안 받아봐야 돼. 5번에 끝나면 부속물 안 되지. 왜? 동의 받고도 가야 된다잖아. 부속물 지상물은 전제 조건이 동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자 52번 문제 52번은 뭐 받고 들어갔노? 이제 동의 받았어요? 성납 받았지? 이제 동의 받은 거야. 그럼 이거에 7번. 요걸 생각해야 돼. 요거 요 세 개. 1번 을에게 지급하면 다시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잖아. 요거 봐요. 병이 갑에게 차임 주면 을에게는 대항하지만 반대로 병이 을에게 차임 줘도 갑에게는 부담해야 된다. 2번 갑이 병에게 청구하고 을에게 청구해도 상관이 없고 원래 임대차는 유효하니까. 세 번째 강풍이 있네. 병은 갑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7번 봐요. 7번 병은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병은 원래 주인 갑에게 권리 없다 해도 의무 부담하고 권리 없다 적고. 4번 합의를 종료해도 병의 전사권을 소멸하지 않고. 5번 병은 일정한 경우 부속물도 있지. 물론 이제 지상물도 있는데 이제 건물이니까 부속물이지. 봐요. 7번 동의받고 들어가면 병도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총을 이때도.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특별법 정리하겠습니다.